가구 매장 가면 똑같은 제품인데 온라인 제품이랑 다르다며 두세 배 비쌉니다. 정말 많이 다른가요? 그리고 가구점은 정액제가 아니고 가격표보다 가격 후려쳐서 엄청 싸게 주는 거라고 하는 거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죠, 당연히. 온라인 제품하고 오프라인 제품이 다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국내 상품은 가능할 수 있어요. 근데 수입품 같은 경우는 거의 불가능하다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따로따로 재고를 다 보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두세 배 비쌀 정도로 소재가 다르지 않죠. 온라인이 원래 제일 쌀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무점포니까 그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정상적으로 봤을 때 10% 안쪽에서 차이가 나야죠. 네, 그건 똑같은 제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정액제가 아니죠, 당연히. 이제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인데 눈탱이 안 맞는 방법 꿀팁입니다. 가구점에 갔는데 가격표가 안 붙어 있어요. 일단 의심해 보실 만한 여지가 있습니다. 전자제품을 사러 갔어요. 전자제품을 사러 갔는데 냉장고에 가격표가 없어. 물어보면 대답해줘. 말이 안 되죠. 그 다음에 옷을 사러 갔어요. 옷을 사러 갔는데 가격표가 없어. 일일이 물어봐야 되잖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왜 가구만 가격표를 안 올릴까요? 천재도 아니고 그거 어떻게 다 외워 그 가격을. 뭐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유가 있을 수도 있는데 묻는 사람도 민망하잖아. 이건 얼마예요? 저건 얼마예요? 저건 얼마예요? 얼마나 민망해. 편안하게 쇼핑하시게 그냥 가격표 붙여놓으면 얼마나 편해. 다 그렇진 않을 겁니다. 예, 다 그렇진 않을 건데 그럴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다. 요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할인율이 높다고 해서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절대. 내가 실제 구매할 수 있는 그 가격대의 제품이 다른 제품에 비해서 경쟁력이 있는지만 보시면 돼요. 할인 많이 할 것 같으면 저희도 한 1,000만 원 불러놓고 90% 할인해서 100만 원 드리겠습니다 하는 거죠. 왜냐면 가격은 내 맘대로 부르는 거니까. 우리가 대형마트 가시면은 고객님 10만 3,524원입니다 하면은 4원까지 다 주고 오잖아요. 안 깎고 오잖아요. 그죠? 그렇게 바뀌어 가야 돼요. 가구가. 그 가구 업계가 바뀌어 가야 됩니다. 이거는 가구인들도 노력을 해야 되지만 우리 소비자들도 좀 바뀌어야 돼요. 누가 오시더라도 똑같은 가격에 똑같은 제품을 팔 수 있는 이 환경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자,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어떤 분은 막 와서 막 엄청 깎아. 막 700짜리인데 어떤 분은 고객님 이거 700만 원입니다 했는데 이분은 그래요. 알겠습니다. 언제 갖다 주십시오 하고 700에 계약하고 가시는 분이 계실 거고 그 다음에 어떤 분은 700입니다 하니까 700인데 얼마 해줄 건데? 그럼 이제 보는 거죠. 이 얼마나 강적인지 보는 거지. 그래가지고 요 500 해드리겠습니다. 300. 300 안 됩니다. 근데 그냥 갑니다. 300 해주세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또 가면 잡아. 고객님 잠시만요. 잠시만요. 450까지 해드릴게요. 안 돼, 안 돼. 350. 더 이상은 안 됩니다. 더 이상 안 돼요. 우리도 안 됩니다. 그러면은 또 나가. 그럼 또 잡습니다. 고객님 잠시만. 진짜 남는 거 없습니다. 남는 거 없습니다. 다들 이렇게 가구 구매하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사서 350, 400에 샀다 칩시다. 그러면은 되게 수월하신 분은 700에 샀다는 거야. 똑같은 물건을. 근데 어떤 분은 350에 사는 거죠. 그게 맞습니까? 저는 그게 안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300에 50에 팔면 얼마 안 남아. 700에 팔면 많이 남죠. 그러면은 저희는 400에 팔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안 깎아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400불로 놓고 400 하니까 안 깎아준다고 기분 나빠니까 한 500불로 놓고 500불로 놓고 사람 봐가면서 깎아주는 게 아니라 그냥 상시적으로 할인된 금액을 저희가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안 깎아주나 이러면은 원래 500짜리인데 깎아서 400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냥 좀 저희도 타협을 하는 거죠. 타협을. 이제 가시죠? 그래서 가구를 구매하실 때 여러분들이 뭐 어떤 브랜드의 어떤 건 어때요? 이 브랜드는 어때요? 저 브랜드에 뭐 뭘 봤는데 얼마면 뭐 잘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타 브랜드 제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힘든 게 왜 그러냐면 가격 정책이라는 거는 내가 비싸게 팔고 싶으면 비싸게 파는 거예요. 그죠? 싸게 팔고 싶으면 싸게 파는 겁니다. 그거는 그 회사의 그냥 정책일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회사 정책에 대해서 쟤들은 사기꾼들이야.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다만 그 제품이 내가 제대로 잘 구매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자꾸 드리는 겁니다. 이 정도면 답이 됐겠죠? 이거 선물. 요렇게 요 뒤에 봉을 꽂으면 이렇게 세로로도 세울 수 있고 이렇게 가로로도 세울 수 있는 액자입니다. 승리님, 가죽 소파는
저희 거 구매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지금 어떤 생각도 하고 있냐면 업계 최초로 가죽에 대한 보증을 한 5년을 해버릴까? 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회사도 가죽에 대한 그 보증을 뭐 3년, 5년 하는 데가 없거든요. 저희는 자신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업계 최초로 한 5년 정도 해도 되지 않나? 지금 못해도 한 8년, 7년 제가 하기 전에서부터 따지면은 뭐 십수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유통하는 가죽 소파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신 있어요. 예, 얼마든지 자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좀 디테일하게 그걸 의논을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저희가 샌드리스 매트리스의 스프링을 15년 보증하듯이, 그러니까 저희 제품을 구매하시면 품질에 대해서는 문제 없습니다. 근데 뭐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든다, 뭐 색깔이 마음에 안 든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예. 김MJ님은 가죽 소파 리폼이 좋을까요? 새로 구입하는 게 좋을까요? 그건 지금 쓰고 계신 가죽 소파가 아주 초고가다. 예를 들어서 메딘 이태리 뭐 직수입이다. 살 때 한 8, 900만 원 줬다. 하면 리폼하는 게 낫고요. 아니면은 바꾸는 게 낫습니다. 김MJ님 선물 하나 드릴게요. 요거 제가 개인적으로 요거 조금 좋아하는 건데, 요게 그 호두나무예요. 월넛. 제가 호두나무를 워낙 좋아하니까 대체로는 가죽 리폼을 하는 게 별로 안 좋은 게 왜 그러냐면, 가죽을 리폼해야 될 정도로 그 시간이 흐르면 안에 있는 스펀지나 안에 있는 뭐 그 밴드나 뭐 전체적으로 다 수명이 같이 가거든요. 그래서 가죽을 리폼하는데 비용도 많이 들 뿐더러 그 리폼하는 업체에서 얼마나 좋은 가죽을 제대로 잘 사용하는지도 모를 뿐더러 별로 안 좋습니다. 저는 리폼은 조금 회의적입니다. 새로 사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을큐님 50평대에 어울리는 소파가 좀 애매해요. 50평이라도 요즘 만들어진 아파트들은 실평수가 좁고요. 옛날 아파트들은 되게 크죠. 그래서 방이 4개인 경우도 있고 50평인데 방이 5개인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거실이 되게 작고요. 단순히 그렇게 좀 보긴 힘듭니다. 그래서 거실 사이즈를 이야기해 주시면 좀 추천드릴 만하겠죠. 최영성님 요거 드릴게요. 요게 네. 액세서리 올리셔도 되고요. 애들 간식 이렇게 올리셔도 돼요. 비치, 노도밤나무로 만든 제품입니다. 소파 보러 오셔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이야기합니다. 몇 인용 찾으세요? 하면은 거의 8, 90%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 4인용이랍니다. 3인용하고 4인용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3인용은 2m 기준이고요. 4인용은 3m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20평대까지는 3인용이 들어가고 30평대부터는 4인용이 들어갑니다. 4인용 리퍼브가 왜 잘 없냐면 이 4인용 일자형 4인용 이 구조 자체가 우리나라에 많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오는 리퍼브는 전 세계 시장을 상대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일자형 4인용이 거의 없어요. 외국에서 2인용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3인용, 카우치도 많이 없어요. 코너 거의 이렇게 갑니다. 거의 3인용이 한 70% 됩니다. 그래서 일자형 4인용은 많이 없고요. 3인용은 많습니다. 김선정님, 강아지를 키우는데 스크래치가 덜 나는 재질이 있나요? 있습니다. 저는 고양이 2마리 키우거든요. 근데 한 마리가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만 저희 집에 있는 소파가 2개가 있거든요. 하나는 1인용이고 하나는 코너 소파인데 1인용 소파는 스크래치가 하나도 없어요. 그게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가죽 소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신 있게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혹시나 가죽 소파인데 내 스크래치성이 좋은 소파를 원하시면 나중에 매장으로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소파를 구매하려고 대표님 유튜브도 보고 다오땡, 자코땡, 까사미땡 매장 다 다녀봤는데 고르기가 너무 어려워요. 남편은 소파 전문 메이커가 아닌 1땡에서 사려고 하는데 저는 왠지 아닌 것 같고, 소파가 많이 나오는 메이커로 가야 하는 따로 이유가 있을까요? 요즘은 다 잘 나오는데요. 아니 우리한테 오세요. 우리한테 오시면 해결됩니다. 소파는 소파 전문 브랜드에서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 명확한 사실입니다. 종합 가구 브랜드에서 소파를 구매하시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보통은 가격을 정해놓고 제품을 개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내가 예를 들어서 소파를 이번에 개발했는데 회사에서 150만 원에 팔 수 있는 걸 개발해와 이러면은 150만 원에 팔 수 있는 걸 개발해야 되는 거야. 뭐 박람회를 가든 공장을 찾아다니든 할 겁니다. 그러면서 개발해 놓은 이만저만한 디자인을 보면서 이거 괜찮은데 이거 150만 원에 만들어줘 이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싸구려 가죽에 인조 가죽 다 때려붓고 해가지고 만들어준다는 거죠. 겉보기에는 그냥 사진으로 봤을 때는 그냥 그럴싸하니까 그런 걸 개발하는 경우가 진짜 생각보다 많아요. 간단하게 답이 됐죠? 비치로 만들고
올리브유로 마감한 도마입니다. 플레이팅용으로 쓰셔도 되고요. 요거 드릴게요. 스카님이 이제 말씀하신 게 그 조각조각이 많이 난 가죽 소파가 절개가 많이 없는 가죽 소파보다 비싼 경우가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가격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대체적으로는 고가 소파로 갈수록 절개가 없습니다. 저가대로 갈수록 생산 단가를 생각해야 되다 보니까 가죽의 로스를 줄여야 되고, 가죽의 로스를 줄이려다 보니까 효율을 내기 위해서 절개를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절개가 많은데 비싼 게 있을 수 있고요. 싸게 만든 건데 비싸게 팔 수도 있습니다. 절개가 없는 모델 치고 싼 모델은 거의 없을 겁니다. 이 정도면 답이 됐죠? 아까 상품 드렸으니까 상품을 추가로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보리성님, 5608 소파 구매하셨는데 주름이 많이 생긴다. 자연스러운 현상인가요? 자, 선물 하나 드릴게요. 요거 북엔드 드리겠습니다. 좋은 가죽일수록 주름이 많이 갑니다. 피부로 생각해 봅시다. 애기 피부는 쭉쭉 탄성이 좋아서 잘 늘어납니다. 그죠? 반대로 아버님이나 할아버님들 세대는 좀 덜 늘어나죠. 탄성이 부족합니다. 좋은 가죽은 탄성이 있어요. 그래서 푹신한 소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봅시다. 이게 소파라 보면 푹신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쑥 들어가야 되죠. 이렇게 앉으면 가죽이 쑥 늘어나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늘어났던 게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나면 이게 천천히 복원이 됩니다. 천천히.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일정 시간 계속 쓰다 보면 그게 이제 복원 능력이 조금씩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안 좋은 가죽, 싼 가죽은 특히 물소 가죽, 물소 통 가죽 이런 것들은 탄성이 없어요. 가죽이. 그렇다 보니까 푹신한 소파를 못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안에다가 딱딱한 스펀지를 넣어요. 그러니까 푹신하지가 않으니까, 들어가지를 않으니까 안 드러나고 주름이 안 가는 겁니다. 스타들 되게 넓은 펜트 같은 데 사는 연예인들 집 보면 소파가 주름이 되게 많을 거예요. 고가대일수록 오히려 주름이 많이 가고 많이 늘어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맞습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